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가액이 100억이고 양도소득세가 30억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채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을 그냥 상속받을 때와 법인전환해서 주식으로 변환해서 주식을 상속받을 때와 세금을 비교해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또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겠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법인 전환하고 그냥 상속으로 가더라도 이 양도세 2월과세 때문에 10억 7천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승계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승계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상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저희 세미나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대표님들로부터 개인 부동산을 어떻게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님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연세, 보유 부동산의 형태, 자녀의 유무, 가족 구성원, 또 대표님의 성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1차적으로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보유한 부동산 형태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유 부동산 형태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님이 개인 보유 부동산을 직접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장이나 음식점 운영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 후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례를 받기에 요건이 부족한 경우라면 현물 출자 법인 전환 후 별도의 자녀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자녀법인에 일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승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법인이 자금이 쌓이면 매매 형태로 부모의 부동산을 사올 수도 있죠. 또 두 법인을 합병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대표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 법인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진행한다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통합하면 임대업이 없어져 업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세제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지분을 법인에 증여해 사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시마다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물 출자를 통해 미리 법인 전환을 하면 이후 주식 증여 시 추가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대표님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활용해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리 분산하면 배당 등을 활용할 때 유리합니다. 자녀법인 설립 초기에 대표님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자녀법인에 증여하거나 양도하는데 자금 여력이 있다면 양도가 훨씬 유리하겠죠. 증여의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법인에 증여한 자산도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법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증여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년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부모법인의 주가를 낮추고 부모법인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불균등 감자를 통해 자녀법인의 지분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는 법인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1인당 연간 1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부모법인에서 자녀법인의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크게 절감하여 자녀법인의 자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금으로 부모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법인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이라면 가업승계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임대를 위해 별도로 보유한 부동산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구분되어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부동산을 분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 들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됐죠. 감정평가와 기준시가 간의 차이에 대한 질문들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감정평가는 실제 시세에 가깝게 평가되므로 세 부담이 높지만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아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표님들의 상황과 보유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은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법인 전환을 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법인에게 몽땅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이나 법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남에게 무언가를 팔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건물이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취득한 법인은 당연히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기본적으로 더 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나중에 네가 법인에서 팔 때까지 이월해 줄게. 안 팔면 영원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면 감면해 줄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관련된 세제 혜택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부담이 절감이 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유족보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자, 이러다 보니 당연히 세금이 줄겠죠. 그리고 같은 금액의 매출이나 이익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리스크가 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전환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배당, 자본 거래를 통해서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승계할 때 부담해야 되는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이 그냥 가져가면 다 가지급금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인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시가의 4.6%죠. 또 그 부동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9.4%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의사결정 지연이나 이제 사후관리 규정은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 전환을 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가액이 100억이고 양도소득세가 30억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채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을 그냥 상속받을 때와 법인 전환해서 주식으로 변환해서 주식을 상속받을 때와 세금을 비교해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또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겠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법인 전환하고 그냥 상속으로 가더라도 이 양도세 2월과세 때문에 10억 7천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우선 취득세는 법인으로 가면 4억 6천만 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속으로 가면 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양도세 2월과세 규정으로 상속 과표가 줄어들어 다시 말해 양도세는 나중에 법인에서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서 과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상속받으면 31억,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4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건물은 보통 월세가 2%가 안 나오죠.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낸다 해도 40억에 대한 이자, 재산세를 월세 받아서 못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을 자녀분들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죠. 법인 전환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물은 저희 솔루션을 접목시키면 10억도 안 내고 상속 증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하면 상속받을 자녀분들만 좋은 게 아닙니다. 법인 전환하면 대표님이 내야 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하면 주주 구성을 대표님, 배우자 또 2명의 자녀로 세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표님 급여를 6천만 원, 매년 배당으로 각 1인당 1,500만 원씩 6천만 원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도 안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퇴직금으로 매년 3천만 원씩 적립하는 걸로 하게 되면 대표님이 그 전에 개인사업자일 경우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4천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1,2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소득을 분산하면 법인세 900만 원, 소득세 920만 원, 건강보험료 4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내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지만 이 건강보험료는 정말 아까운 돈이죠. 매년 2,900만 원씩 죄락되고 5년만 모아도 1억 4,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전환의 보너스, 영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